사랑합니다, 행복님.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다 보니 절대 함께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한 번으로도 이 사람은 내 인생에서 손절해야 한다. 라는 게 단번에 보일 때가 있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 사람의 본성은 아주 작은 순간에 드러납니다. 문제는 그 순간을 우리가 자주 놓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엔 괜찮아 보였는데 어느새 비수가 되어 돌아오는 그 사람의 태도. 오늘 영상에서는요, 상대가 딱 한 번만 보여줘도 손절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지는 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어떤 사람을 멀리해야 할지 분명히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아래로 훑는 눈빛. 영희 씨는 얼마 전 아이 학부모 모임에 처음 나갔습니다. 서로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중 한 사람이 영희 씨를 처음 보자마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쓱 훑어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말은 아직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 눈빛 하나로 이미 나를 평가하고 깎아내리고 있다는 게 영희 씨의 온몸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곧바로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 이 옷 비싼 브랜드 옷 같네요? 잘 어울리세요.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지만 그 눈빛은 내가 널 다 봤다는 듯 차갑게 번뜩였죠. 영희 씨는 순간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처음 만났는데도 내 말은 듣지 않고 내가 뭘 입었는지만 보며 나를 평가하는 그 시선. 모임이 시작되자 그 여자의 본심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머, 지훈이 어머님은 벤츠 타시더라고요? 세상에, 부자시다. 이 말에 다른 엄마들도 애써 웃음을 지었지만 영희 씨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보려는 마음은 없다는 걸요. 겉으로는 친하게 지내자고 하지만 속으로는 늘 다른 사람을 서열로 나누고 자기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사람이라는 걸요. 심리학자 엘버트 메라비언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처음 만난 순간 단 7초 만에 상대의 외모와 표정, 작은 몸짓으로 무의식 중에 이미 판단을 내린다고 합니다. 위아래로 훑는 그 눈빛은 내 존재를 사람이 아니라 쓸모있나 없나로만 보는 본성의 증거죠. 폴 에크만 교수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표정은 숨기고 싶은 본심까지 드러낸다. 겉으로는 웃으며 괜찮아요 라고 해도 그 눈빛만큼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로는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눈빛은 진심을 숨기지 못한다. 바로 그 순간 위아래로 훑는 눈빛 하나로 이미 답은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처음 만났는데 내 말은 듣지도 않고 내 옷, 내 차, 내 배경만 보며 나를 깎아내리는 그 눈빛.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이럴 땐 더 알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한 번만 봐도 됩니다. 그 눈빛 하나로 그 사람의 인성이 이미 다 드러났으니까요. 두 번째, 깎아내리는 말투. 영희 씨는 얼마 전 동네 지인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모두가 관심 있게 듣고 있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이었습니다. 영희 씨는 그날 처음 듣는 이야기였기에 조심스레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이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몰라요? 그거 다 아는 얘긴데. 그리고는 마치 너만 모르는 거지 라는 표정으로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며 은근히 비웃었죠. 그 순간 영희 씨는 그 말보다 그 태도가 더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마치 내 궁금증이 부끄러운 일이라도 되는 듯
나를 은근히 낮추려는 기류가 느껴졌습니다. 이런 말투는 단순히 정보를 알려주려는 태도가 아닙니다. 상대를 아래로 깎아내리고 자기 우월감을 채우는 본심이 그대로 묻어나옵니다. 심리학자 샘 고슬링은 사람의 말투와 작은 표정은 그 사람의 숨겨진 심리 상태를 그대로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우위에 있다고 느낄 때 말끝에 비웃음이나 깎아내림을 자연스럽게 섞습니다. 특히 아직도 몰라? 다들 아는 건데? 같은 말투는 상대방을 무시하고 동시에 자신이 더 낫다는 착각을 강화하는 심리적 방어 기제입니다. 이런 태도를 계속 겪다 보면 내가 너무 모자란 건가? 내가 민폐를 끼치나 하는 불필요한 자책감이 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 느끼는 불편함과 위축감은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진 본성의 민낯일 뿐입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교묘한 경멸은 말 한마디에 담겨 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말 한마디로 내 가치를 깎고 자신을 높이려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죠? 내가 한순간에 모자란 사람이 된 것 같았던 순간. 하지만 그건 진짜 내 모습이 아닙니다. 나를 낮추려는 그 말투와 태도가 바로 그 사람의 진짜 얼굴입니다. 이럴 땐 절대 주눅들지 마세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깎아내리며 자기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것뿐이니까요. 이런 말투를 쓰는 사람은 한 번만 봐도 됩니다. 그 말투 하나에 그 사람의 인성이 이미 다 담겨 있으니까요. 세 번째, 작은 약속도 지키지 않는 행동. 성호 씨는 얼마 전 테니스 모임에서 새로 알게 된 사람과 작은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같이 테니스 한 판 치자고. 그 사람은 좋아요. 꼭 만나요. 하고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성호 씨도 모처럼 기대를 품고 라켓까지 새로 손질하며 그날을 기다렸죠. 그런데 약속한 날이 되자 아무런 연락도 없이 그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성호 씨가 전화를 걸었더니 깜빡했네요. 다음에 보시죠. 가볍고 무심한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사실 별것도 아닌 모임이었죠. 그런데 성호 씨는 괜히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너무 서운해하나? 친구도 아니고 그냥 테니스 동료인데. 스스로 마음을 눌러보려 했지만 그때 드러난 건 성호 씨의 예민함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심이었습니다. 심리학자 존 고트먼은 말했습니다. 작은 약속을 소홀히 하는 태도는 상대의 진심을 갉아먹고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린다. 작은 약속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은 결국 나라는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내 마음을 소중히 보지 않는 사람에게서 진짜 우정과 관계는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철학자 공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큰 일에도 변함없는 마음을 만드는 법이다. 작은 약속을 소홀히 여기는 그 마음은 언젠가 더 큰 약속을 저버리는 순간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테니스 한 판이니까 괜찮지 않나? 하고 내 마음을 아무렇지 않게 던져버리는 사람. 작은 약속을 쉽게 어기는 건 결국 나를 가볍게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땐 내 마음만 탓하지 마세요. 내가 괜히 예민해서 그런가? 하고 넘기지 마세요. 작은 약속을 아무렇지 않게 깨버리는 그 행동 하나로 그 사람의 본심은 이미 다 드러난 겁니다. 한 번만 봐도 됩니다. 작은 약속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라면 결국 나를 진심으로 소중히 보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네 번째, 대화 중에도 스마트폰만 보는 태도. 영희 씨는 얼마 전 오랜만에 동창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반갑게 옛날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우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냐고 서로 안부를 물었죠. 그런데 한 친구는
대화 중에도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가 이야기를 이어가면 그렇구나 하면서도 계속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화면을 훑어보더랍니다. 처음엔 영희 씨도 요즘 다들 바쁘니까 하고 넘겼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친구의 눈길은 한 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내 말이 재미없나? 내가 괜히 너무 말이 많았나?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마음을 무겁게 했죠. 심리학자 된 에리얼리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눈길을 향한 관심으로 상대의 가치를 드러낸다. 스마트폰만 쳐다보는 태도는 사람이 아니라 화면 속 정보에만 마음이 있다는 무언의 표현입니다. 즉, 내 이야기를 들을 생각도 나를 이해할 마음도 없다는 뜻이죠. 영국의 연구팀은 실제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대화 상대가 있을 때 상대방은 강한 소외감과 무가치함을 느낀다는 결과를 밝혔습니다. 내 이야기가 그 사람에게는 소음처럼 들린다는 것. 그게 바로 내 마음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태도는 그 사람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다. 대화 중에 스마트폰만 보는 그 태도, 그건 결국 너의 말은 중요하지 않아라는 무서운 본심이 스며 있는 행동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죠? 옆에서 고개만 끄덕이고 눈길은 스마트폰으로 향하는 사람. 그때 느꼈던 서운함과 소외감. 그건 절대 여러분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본성이 이미 그 눈빛 하나에 다 드러나 있었던 겁니다. 이럴 땐 내 말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얘기가 재미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소중히 보지 않는 것뿐입니다. 한 번만 봐도 됩니다. 대화 중에 스마트폰만 보는 사람이라면 결국 나를 소중히 여길 마음도 없는 사람이니까요. 5번째, 내 얘기를 자기 얘기로 덮어버리기. 정숙 씨는 최근 이웃들과 오랜만에 모여서 차 한 잔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숙 씨는 작은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요즘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마음도 왜 이렇게 허전한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분이 아유, 나도 그래. 나도 요즘 잠이 안 오고 무릎도 시큰거리고 하더니 곧바로 자기 얘기를 시작하더랍니다. 정숙 씨는 순간 말문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 마음을 털어놓았는데 내 이야기는 흘려가고 대화의 중심은 그 사람의 이야기로만 채워졌으니까요. 마치 내 얘기는 꺼내는 순간 사라져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심리학자 마크 스나이더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대화 중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때 상대방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무의식적 신호를 보내게 된다고 합니다. 내가 힘들다고 털어놓으면 공감해주는 척 고개를 끄덕이다가 결국엔 나도 힘들어. 내 얘기 들어봐 하고 대화를 자기 중심으로 돌려버리는 태도. 이건 관심의 표현이 아니라 나를 깎아내리고 자기 이야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심리의 표현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 얘기를 듣는 척하면서 결국은 너의 얘기는 중요하지 않아 하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마음속 깊은 얘기를 꺼냈는데 내 말은 뒷전으로 밀리고 상대방의 말로만 대화가 끝나버렸던 순간. 그게 바로 내 마음을 소홀히 여기는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이럴 땐 내 말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얘기가 별로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이 나를 자기 이야기의 배경음으로만 보는 겁니다. 한 번만 봐도 됩니다. 내 얘기를 자기 얘기로 덮어버리는 사람이라면 결국 내 마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마음도 없는 사람이니까요. 6번째, 계속 캐묻지만 자기 얘기는 절대 안 하는 사람.
민정 씨는 얼마 전 동네 이웃들과 모여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이 유독 민정 씨에게만 계속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머, 그 집값 진짜 올랐다면서요? 어떻게 그렇게 좋은 데로 가셨어요? 남편분은 요즘도 계속 일하세요? 아이들 대학은 어디 준비 중이에요? 말은 부드럽지만 질문은 점점 더 깊고 점점 더 사적인 데로 파고들었습니다. 민정 씨는 순간 이건 좀 선 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했던 건 그 사람이 내 얘기를 캐물으면서도 자기 얘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 대답만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웃을 뿐 자기 얘기, 자기 상황은 절대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심리학자 허버트 켈맨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에게 이득이 있을 때만 상대의 말에 과도한 관심을 보인다. 라고 합니다. 내 얘기를 듣는 척, 궁금한 척 하지만 결국엔 내 이야기를 정보로만 취급하는 본성. 이런 사람은 내 마음을 공감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자기 머릿속 계산을 채우기 위해서만 질문을 던집니다. 프랑스 철학자 라로슈 푸코는 말했습니다. 위선은 모든 악덕 중 가장 교묘한 악덕이다. 겉으로는 따뜻하고 친근하게 웃지만 속으로는 오직 자기 이익만을 챙기려는 위선의 얼굴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내 얘기는 계속 파고들고 정작 자기 얘기는 슬쩍 웃으며 피하는 사람. 그 순간 느꼈던 불편함과 허무함.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진짜 본심입니다. 이럴 땐 내 얘기가 부족하거나 내가 재미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정보로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봐도 됩니다. 내 얘기를 캐물으며 자기 얘기는 끝까지 숨기는 사람이라면 결국 내 마음을 소중히 여길 생각도 없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이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정말로 곁에 두고 믿고 함께 해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고개를 끄덕여주는 사람. 살다 보면 내 얘기를 다 들어주는 사람보다 내 얘기를 듣고 있는 척하는 사람을 더 많이 만납니다. 하지만 진짜 좋은 사람은 내가 하는 말에 고개를 끄덕여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고개를 끄덕인다는 건 단순히 그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심리학자 리사 펠드먼 바렛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은 상대의 말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내 마음도 열어줄게라는 신호라고 합니다. 특히 생각이 다를 때도 그래도 너의 말은 존중한다. 라는 마음을 담고 있죠.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 결국은 자기만의 벽에 갇힌 사람일 뿐이다. 고개를 끄덕여 줄 수 있는 사람은 내 생각과 달라도 너의 말이 틀렸다고 단정 짓지 않는다. 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죠?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중간중간에 고개를 끄덕여 주는데 그 순간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있구나 하는 따뜻함이 느껴졌던 기억. 그게 바로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반대로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니, 그건 말이 안 돼 하고 끊거나 고개조차 돌리지 않고 딴청 피우는 사람은 결국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개를 끄덕여주는 사람을 꼭 곁에 두세요. 그 작은 고개 끄덕임에는 내 생각을 알고 싶다, 내 마음을 소중히 여긴다는 진심이 담겨 있으니까요. 두 번째,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해주는 사람. 살다 보면 작은 실수에도 나를 탓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했어? 당신이 좀 더 신중했어야지. 이렇게 비난의 말부터 던지는 사람 말이죠. 하지만 정말 따뜻한 사람은 작은 실수나 허물에도 이렇게 말해줍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 짧은 한마디가 내 마음을 살려줍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말했습니다. 공감은 나도 그럴 수 있어라고 마음을 열어주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은 나의 부족함을 단번에 용납해주는 문이자 나를 사람답게 바라보는 진심의 신호입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관용이야말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준다. 사소한 실수나 서툰 순간에 나를 깎아내리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미소 지어주는 사람은 내 마음이 위축되지 않도록 나를 품어줍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내가 부족해도 이 사람은 나를 탓하지 않겠구나 하고 마음이 놓였던 순간. 그 순간의 따뜻함이 관계를 지켜주는 가장 큰 힘입니다. 반대로 사소한 실수에도 그건 왜 그랬어? 하고 몰아붙이는 사람은 결국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해주는 사람을 꼭 곁에 두세요.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살리고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니까요. 세 번째, 나의 작은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 사람의 마음은 작은 성공 앞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사소하게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누군가는 그래, 잘 됐네 하고 무심히 넘기지만 누군가는 눈빛을 반짝이며 정말 잘 됐다 하고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해 줍니다. 찰나의 표정에서 사람의 진심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심리학자 폴 에크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표정은 그 사람의 영혼을 숨기지 못한다.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할 때 눈빛이 살아나고 목소리가 밝아지고 진심 어린 축하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내 기쁨을 함께 품어줄 수 있는 진짜 귀인입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진가는 기쁜 순간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내가 조금이라도 잘 되면 마치 자기 일처럼 웃어주고 내가 행복하면 진심으로 정말 잘 됐다고 말해주는 사람. 그 마음에는 시기나 경쟁이 없습니다. 오직 너라서 기쁘다는 순수한 축하뿐이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죠? 작은 일에도 정말 잘 됐다 하고 내 기쁨을 더 크게 키워준 사람이 있었던 순간. 그 순간의 따뜻한 눈빛이 관계의 크기를 말해줍니다. 반대로 내 기쁨에도 조용히 눈을 돌리거나 그 정도는 다 하던데 하고 던져버리는 사람은 결국 내 행복을 나눌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작은 기쁨의 눈빛이 반짝이는 사람을 꼭 곁에 두세요. 그 한순간의 표정에 담긴 진심이야말로 내 마음을 가장 소중히 다루어줄 귀인의 증거이니까요. 네 번째, 계속 해보라고 등을 밀어주는 사람. 살다 보면 작은 일에도 그만둬라. 이제 그만해야 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조금만 더 해봐. 괜찮아. 하고 등을 밀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후자의 말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내가 뭔가를 시작할 때 괜찮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고 망설이는데도 곁에서 한 번 더 해봐요. 난 당신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하고 말해주는 사람. 이런 한마디는 지쳐있던 내 마음을 다시 일으켜줍니다. 심리학자 캐럴 드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능성은 그 가능성을 믿어주는 사람의 눈빛에서 시작된다. 작은 도전을 할 때마다 계속해봐. 너라면 할 수 있어. 하고 등을 토닥여주는 사람은 내 삶의 든든한 동반자가 됩니다. 철학자 장 자크 루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그를 믿어주는 한 사람의 진심이다. 내가 지치고 두려울 때 포기하지 말아라 하고 말해주는 사람. 그 마음이야말로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진짜 힘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내가 주저앉을 때
곁에서 계속 해봐. 난 너를 믿어. 하고 말해주던 한 사람의 목소리. 그 한마디가 내 마음에 오래 남았던 기억. 반대로 뭔가 해보려 하면 그 나이에 뭘 또 해. 괜히 힘만 빼지 말고. 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내 가능성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계속 해봐요 하고 등을 밀어주는 사람을 꼭 곁에 두세요.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살리고 내가 끝까지 나답게 살아가게 해주니까요. 5번째,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살다 보면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새삼 느끼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내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건 아니지 하고 끊어버리기도 하고, 누군가는 내 말 중간에 자기 얘기로 대화를 돌려버리기도 하죠. 하지만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은 다릅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계속 말해봐 하고 내 마음의 결까지 함께 걸어가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나를 존중하고 내가 말하는 순간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경청은 내 마음을 열어주는 열쇠이다.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나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말보다 남의 말을 더 귀하게 여긴다. 내가 하는 말이 짧아도 그 사람은 결코 끼어들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다 전해질 때까지 그저 귀 기울여주고 기다려줍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죠? 내 얘기를 막힘없이 다 하고 나서야, 아,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정말 소중히 듣고 있구나 하고 느꼈던 순간, 그 순간의 따뜻함이 관계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반대로 내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끼어드는 사람은 결국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을 꼭 곁에 두세요. 그 태도 하나에 나를 사람으로 보는 진심이 담겨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사람의 본성이라는 걸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빛에도, 작은 약속을 대하는 태도에도, 나를 진심으로 살펴주는 그 눈빛 하나에도 그 사람의 마음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살다 보니 결국 내 곁에 남겨야 할 사람은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작은 기쁨도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내 마음을 안아주는 사람이라는 걸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면 우리 인생은 훨씬 더 따뜻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말보다 마음으로, 어쩌면 한순간의 눈빛으로 사람의 본심은 드러나고 그 진심이 결국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며 떠오르는 분이 있으셨나요? 아마도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줄 소중한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의 마음을 살려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용기가 머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